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 강의를 맡게 된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석광호 교수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공유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주제는 이제 메타버스가 만드는 세상이고요. 먼저 이제 관련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국학과 관련돼서 메타버스로 어떻게 이제 미래를 만들어 갈 건가 이런 거에 좀 많은 이제 인사이트를 좀 얻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AI 미래융합부에 소속돼 있고요. 현재 이제 저는 이제 이 서울 디지털 재단의 이제 메타버스 분과도 자문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디지털 재단은 이제 서울시의 여러 가지 디지털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이런 재단이고요. 현재 그 안에서 이제 AI도 있고 뭐 다양한 분과가 있는데 서울시에 이제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에서 자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메타버스 기술협회 이사로 있고, 그다음에 한국원격대학협의회, 그다음에 AI 쪽으로 해서 또 자문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재난정보학회, 여기서는 이제 주로 이번에 이태원 뭐 사건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재난정보 이런 쪽 관련돼서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를 할 건가, 그런 쪽으로 이제 연구 같은 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실천공학교육학회에서도 이제 이런 연구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AI 미래융합 학부는 이제 이 AI, 빅데이터, 메타버스, 뭐 XR, 앞으로 또 드론도 이제 과목이 개설될 텐데요. 현재 그와 관련돼서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의 어떤 이런 기술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미래의 어떤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그냥 학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이제 메타버스 시대, 그리고 메타버스 플랫폼, 그다음 메타버스 미래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메타버스라는 것은 이제 뭐 워낙 이제 많이 이제 알려졌기 때문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가상과 초월을 뜻하는 이제 메타라는 단어하고, 그다음에 세계,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친 단어가 이제 메타버스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확장 가상 세계다라고 일단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가 그러면은 이렇게 확장 가상 세계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정확히 이제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이제 줌으로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이 디지털 세상, 메타버스 안에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줌도 하나의 메타버스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게 이제 영역을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증강현실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R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아실 겁니다. 뭐 2017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포켓몬고 막 그래서 막 전국에서 막 그 포켓몬 몬스터 막 잡으려고 막 어디 가고 막 해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케아 플레이스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건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현실에다가 가상을 이제 겹쳐서 이제 보여준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 앞으로 없어질 거다라고 하는 영역이 이쪽 영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스마트폰이 없어지고 제가 이렇게 안경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 안경이 하나의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안경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정보들이 안경에 표현이 되고 이 안경으로 전화도 하고 안경으로 해서 이어폰으로 다 듣고, 그래서 앞으로 스마트폰이 앞으로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게 또 미래의 어떤 생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현재 뭐 전 세계 이 비즈니스 글로벌 이제 빅테크 기업이라고 구글이나 뭐 애플이나 다 이쪽으로 지금 앞으로 삼성도 그렇고 이쪽으로 좀 많이 미래 시장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길을 지나가다가 내가 이제 보통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이제 우리 내비게이션처럼 이렇게 활용을 해서 쓰잖아요. 그럼 이제 안경에 우리가 이제 이 내비게이션 길들이 이렇게 다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앞으로 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라이프 로깅 영역입니다. 이쪽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SNS들,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어떠한 가상 어떤 공간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소통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앱을 설치를 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쪽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제 미러 월드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네이버 지도, 뭐 구글 어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이제 현실의 어떤 정보를 똑같이 미러, 거울처럼 그걸 복사를 해서 디지털에 똑같이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디지털 트윈이라는 용어도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재 어디에서 이제 주로 사용이 되느냐? 이제 자율주행 차량 쪽에서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자율주행 차들은 우리가 이제 도로나 이런 똑같은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자동차가 알아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그대로 어떤 컴퓨팅 기술을 통해서 디지털로 그대로 복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미러 월드가 좀 많이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가상세계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게임이 이제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HMD라고 해서 이때는 이제 이 고글 글라스 같은 그런 것들 끼고서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또는 이제 현실에 있는 지금 많이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유명한 뭐 제페토, 로블록스, 뭐 이프랜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이고, 그 안에서 아바타로 활동하는 이런 가상세계. 그래서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메타버스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한번 영화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 영화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 예전에 다 봤던 내용인데, 매트리스라는 영화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바타, 또 작년에 이제 작년에 또 2편이 개봉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프리가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 영화들 안 보신 분들은 메타버스가 이런 거구나를 딱 느껴주는 영화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메타버스가 왜 갑자기 이제 올해는 조금 주춤하긴 해요. 근데 작년에, 재작년에 되게 붐이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온라인 시대가 이제 개막이 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격 재택근무를 하고, 학교에서는 비대면 교육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줌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활용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대전환,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열렸고요. 그래서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트위치, 뭐 SNS 이용자도 증가를 하고, 또 뭐 넷플릭스나 뭐 관련된 이 영화관을 못 가니까 우리가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디지털 전환을 했죠. 그리고 입학식 졸업식도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인터넷에서 입학식 졸업식을 다 하고, 그리고 여행을 못 가니까, 코로나로 여행을 못 가니까 이제 인터넷에서 또 이제 여행을 하고, 뭐 콘서트, 게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 디지털 환경에서 다 이제 이런 것들이 확대되면서 운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2018년에 이제 이런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아까 보셨던 영화가 또 개봉을 하고, 그다음에 2021년에 이제 로블록스라는 이제 메타버스 이 회사가 이 뉴욕 증권 거래소에 상장하면서 이 메타버스가 확 이제 붐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VR, AR, 뭐 XR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냥 가상 어떤 현실을 이제 볼 수 있는 이런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하드웨어들. 그다음에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을 했죠. 그래서 뭐 특히 AI, 빅데이터, 뭐 블록체인, IoT, 5G 뭐 등등. 그리고 여러 가지 컴퓨터 기술도 엄청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전에 비하면은 지금 뭐 하드 용량도 뭐 SSD 카드 쓰고 뭐 일반 하드디스크도 안 쓰잖아요, 요즘에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계속 그 컴퓨팅 기술도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큘러스 퀘스트 2라는 이 HMD라고 해요. 그러니까 헤드셋. 이것도 이제 VR 장비인데 이런 것들도 판매가 증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AR 글래스에 대한 또 기대가 증가를 하고, 그리고 디지털 휴먼, 요즘에 이제 또 많이 뜨고 있는 이런 가상 인간들이 또 등장을 하게 되면서 메타버스가 또 급부상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MZ 세대의 이제 메타버스 활용이 또 증가를 했죠. 그래서 왜 이제 어린 친구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코로나 때 못 나가니까, 못 노니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메타버스를 활용을 해서 이제 다 이제 놀게 되고, 그래서 뭐 알바천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10명 중에 7명이 이제 일상을 보낸다. 이 메타버스 안에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아바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소통을 하죠. 이 메타버스에서. 그리고 이제 로블록스라는 또 그 메타버스 플랫폼 같은 경우는 미국 청소년이 한 55% 정도 가입할 정도로 뭐 일일 평균 한 4천만 명이 여기 접속을 해서 이 다양한 소통하면서 게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네이버 Z에서 만든 제페토라는 이름 메타버스 플랫폼도 이 글로벌 누적 가입자가 3억 명을 또 돌파를 했고요. 그래서 이 젊은 친구들이 이 메타버스의 대중화와 성장을 견인을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는 결국에는 미래의 인터넷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메타버스 약간 주춤하긴 해요. 그렇지만 앞으로의 미래는 이제 메타버스로 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메타버스는 그냥 미래의 인터넷이라고 보는 관점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 컨설팅 업체 맥킨젠 컴퍼니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서 조사를 한 겁니다. 이제 2030년까지 이 시장 자체가 약 6천조 이상, 6천조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시장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삼성이 우리나라를 주도하고 이끌어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반도체 시장의 약 5배의 크기입니다. 30년도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 예상되는 부분의 5배 크기가 이 메타버스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메타버스 시장이 그럼 반도체 시장보다 어마어마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특히 전자상거래 쪽이 많이 더 크게 발전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그다음에 가상학습, 그다음에 광고, 게임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거기에는 모든 분야가 메타버스를 이용을 해서 다 이렇게 기술들이 개발될 거다. 그리고 비즈니스도 다 이쪽으로 할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는 이제 앞으로의 거대한 혁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메타버스 관련 투자가 엄청 증가를 하고 있고 인력도 양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정부나 이제 과기정통부에서도 올해 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올해도 이제 예산 한 2천억 정도 넘게 이제 예산을 투입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2050년, 25년까지 약 2조 6천억 정도의 이제 이 메타버스 관련된 예산을 투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2026년까지 전문가를 한 4만 명 배출을 하는 게 정부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출 50억 기업 한 22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메타버스는 우리의 일반 생활 속에 다 이제 녹아서 들어가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쪽 관련돼서 지금 많은 예산, 지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경상북도나 뭐 어디 서울시나 다 이 메타버스 예산이 어마어마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메타버스에 쭉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럼 메타버스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메타버스의 특징 뭐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연속성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즉, 우리가 현실에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다 이제 뭐 어디서 내 경험이라는 게 계속 연결이 되잖아요. 똑같이 이제 메타버스에서도 내가 우리가 메타버스 플랫폼이 워낙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경험이 단절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메타버스 플랫폼이 어떤 플랫폼이든 각각에서 이제 하든 그 경험이 계속 연결되어야 된다. 그게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하나의 아바타로 뭐 게임을 즐기다가 다시 로그인하거나 그다음에 다시 그 플랫폼을 갈아타지 않고 그냥 바로 계속 이제 쇼핑도 하고 게임도 하고 교육도 받고 업무도 하고 이런 것들이 경험이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실제감. 내가 이제 가상 공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메타버스 특징은 이제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공간. 그래서 그 공간 안에서 내가 실제감, 그 현실에 있는 듯한 느낌을 그대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 분야에서 연구한 그래서 이 인지 쪽,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뇌 교육 쪽이나 뇌과학도 이쪽 분야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왜냐면은 그 사람의 뇌를 속이는 게 이 분야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현실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뇌를 속여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우리가 이제 지금도 이제 애들이 게임 같은 거 할 때 그 안에서 계속 즐기면서 이렇게 동화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뇌를 속이려면은 결국에는 이 세계관, 스토리텔링, 뭐 게이미피케이션, 뭐 요런 요소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여기 공간에 계속 머물 수 있게끔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부여를 해줘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상호 운용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까 이제 그 연결성이랑 좀 비슷한데요. 결국에는 이런 데이터들이 서로 이제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 있는 데이터와 이 메타버스에 있는 데이터가 서로 이제 연결되면서 뭐 초연결, 초지능, 초저지연 뭐 이런 것들이 구축이 돼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이 메타버스 안에 CU라는 편의점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내가 들어가서 바나나 우유를 샀어요. 그러면 현실에 그 내용들이 전달이 돼서 현실에 있는 CU에서 바나나 우유 하나를 나한테 배달을 시켜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메타버스 안에서 내가 여러 가지 의상도 입어보면서 가상으로 이제 의상 피팅을 해보는 거예요. 거기서 예를 들어 그 메타버스 안에 있는 현대백화점에 내가 옷 쇼핑을 했어요. 그럼 그 현대백화점에서 그 현실의 그 가상에서의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 현지에 있는 그 현대백화점에 나한테 의상을 보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가상과 현실이 서로 연결돼야 된다. 이게 사용 운영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동시성. 동시성이라는 것은 내가 그 안에서 나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안에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사람들이 서로 소통을 하면서 동시간대에 서로 다른 경험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이런 소셜에 대한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제 경제 흐름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쇼핑을 할 수 있고 뭐 다양한 어떤 콘텐츠를 활용을 할 때 그 안에서 내가 수익 창출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서 내가 뭔가 예를 들면 현실에 있는 어떤 거를 내가 똑같이 내가 이제 예를 들어 소상공인이에요. 소상공인인데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고 그 만든 제품을 메타버스 안에서 내가 쇼핑샵을 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내 그 메타버스 안에 쇼핑샵에 와가지고 물건을 사고 그러면 그 다 결제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 안에서 실물 재화 서비스와 가상 재화 서비스가 서로 다 이제 연결되면서 어떠한 현실의 경제 흐름처럼 이렇게 메타버스 안에서도 그런 게 이제 연동이 돼서 운영이 돼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에는 메타버스라는 게 그냥 현실의 어떤 복사판이라고 보시면 되고 현실에서 할 수 없는 거를 내가 메타버스에서 좀 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경험적인 요소들이 더 이렇게 확장된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메타버스의 핵심 자체는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그냥 하나의 세상, 세계처럼 작동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이런 5가지 특성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리얼 월드 보시면은 뭐 스마트폰도 있고 PC도 있고 이런 그 플레이스테이션이라고 게임기입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장비도 있어요. 내가 이제 뭐 러닝머신처럼 내 동작을 다 인식할 수 있는 장비. 그리고 아까 이제 HMD, AR 글래스, 그다음에 이 햅틱 슈트입니다. 여기서는 내가 이걸 입고 있으면 내가 여러 가지 이 촉감을 느낄 수 있는 이 수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 가상에서 내가 총을 맞았다. 그럼 여기서 총만 이렇게 딱 진동이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아픔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다 진동을 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이런 글러브도 있어요. 글러브, 데이터 글러브. 그래서 여기서도 내가 이제 가상의 뭔가를 만질 때 거기서 부드러운 느낌, 뭐 이런 것들 다 전달할 수 있는 장비들. 그 다음에 이런 모션 캡처로 해서 보통 이제 모션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얼굴 안면에 대한 것들, 이런 미세한 어떤 눈떨림부터 해서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화해서 이런 장비로 또는 이제 뇌파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도 다 데이터화해서 결국엔 다 이쪽으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현재 월드, 이 리얼 월드에서 이런 하드웨어, 디스플레이, 센서 이런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장비 하나하나 만드는 업체도 이제 이 메타버스 시대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비즈니스를 많이 만들고 있고요. 이제 플랫폼이 있어요. 이제 OS, 우리가 이제 운영 체제. 그러니까 우리가 윈도우 아시죠? 그리고 윈도우, 그다음에 서비스 플랫폼.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 우리가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즉 삼성 갤럭시는 안드로이드, 그다음에 뭐 애플의 아이폰은 iOS. 그러니까 2가지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2개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실제 이런 VR이나 이런 게임 같은 거 할 때는 스팀, 뭐 에픽 게임즈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웹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크롬이라든지 뭐 익스플로러라든지 엣지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제 웹 기반으로 우리가 또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메타버스 생태계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윗단은 그냥 컨텐츠입니다. 컨텐츠. 지금 컨텐츠, 그다음에 플랫폼, 그다음에 앱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제페토, 이프렌드, 뭐 포트나이트, 뭐 호라이즌, 그다음에 뭐 로블록스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플랫폼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이거를 이제 뭘로 만드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니티나 언리얼 엔진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베이스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메타버스 안에는 메타버스는 다 융합된 어떤 어떤 완성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더 상위 개념일 수 있고요. 그다음 그 밑에 이제 AI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5G, 뭐 앞으로 이제 위성을 이용한 뭐 6G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 뭐 웹 3.0, 그다음에 뭐 NFT, 뭐 이런 것들이 다 녹아서 들어가는 게 다 메타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밑에는 또 이제 이런 서버, 클라우드, 이런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이 돼서 이렇게 메타버스 생태계가 이렇게 구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